주여, 저에게 교직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니다. 저에게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어린이의 존귀한 영을 기르는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이 거룩하고도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부족하며 어리석습니다. 폭풍 속에서 저의 신념이 흔들릴 때 저에게 저의 사명에 대한 굳은 믿음을 주시어 좌절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하는 일에 의욕을 느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총명과 예지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오늘 제가 하는 일이 장차 어린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좌우하고 우리나라와 결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가 가르치는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도와서 그들을 올바르게 키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저희 두 어깨에 쥐어져 있음을 가슴 깊이 명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이 고난의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를 도우시어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참된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의 모든 교육자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정, 그리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이 우리 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또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인간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성직자,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의사, 그리고 젊은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해서 그런지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지만, 요즘은 교직이 팥벌이로 전락해서 그저 하나의 직업이 되어가서 참 스승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의 발발과 함께 전쟁의 여파로 온 땅덩어리가, 온 나라가 잿더미,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폐허를 딛고 불과 70여 년 만에 경제협력기구인 OECD 37개 국가 중 한 멤버가 되었고, 그 OECD 멤버들 중에 선두그룹에 속하는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고 발전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과 교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1세기 급변하는 지구촌
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전에 낙후된 교육 방법과 교육관으로는 더 이상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요. 100년 후를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세우고 절차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육이 백년지 대계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먼 훗날을 우리가 도모하고 기약하기 위해서는 의정자들,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교육당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교직에 몸담고 계신 교육자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교육을 책임지는 부모님들, 특히나 이 어머니의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21세기에 필요한 그러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고력, 창의력, 융복합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교육 정책과 교육자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교육관이 완전히 변해야만 할 것입니다. 21세기 치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은 주입식 교육, 또 모든 시험을 객관식으로 보는 사지선다 객관식 시험, 그리고 교육의 수월성을 방치한 채 학생들을 수준 이하로 일렬로 세우는 평준화 교육으로는 우리가 이 치열한 21세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우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플을 세운 스티브 잡스, 알리바바 마윈,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같은 몇 명의 인재만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런 창의력이 있는, 상상력이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40여 년을 교육계에 몸담아 오다 보니까 참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제한된 방송 시간에 제가 모든 저의 평소 교육에 대한 철학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고 생각하고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저는 우리나라에 여러 그 행정 중앙 부서가 있죠. 문화체육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 거기에 교육부도 있습니다. 저는 평소 우리나라 교육부가 우리나라 교육을 발전시키고 백년지 대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먼 훗날에 교육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에서 그 교육부 강요들은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지 저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시시콜콜한 하나서 열까지 모든 걸 규제하고 간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찌 각 교육단체들이 자기들의 창의성을 가지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근 20년 동안 교육부 장관 이름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4년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이 도대체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 아주 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서 이 중차대한 시대에 교육 혁신을 위해서 교육 개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 부서가 중앙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평소에 교육부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부에 몸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 전 국민의 미래 그리고 우리나라의 앞날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 교육부 공무원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어떤 책임과 어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될지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부 장관은 그냥 형식적인 장관이 아니라 정말로 실무, 이론이 밝아서 우리나라 교육을 백년지 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가 연속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합의에 이르러서 합의를 도출하셔서 정권이 바뀌어도 다른 것은 바뀌어도 교육만큼은 먼 미래를 향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의정자들이 협심을 컨센서스를 도출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무슨 편견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교조에 몸담고 계신 분들 이 교직계에 많이 있습니다. 교육계에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전국 교직원 연합회 이 전교조가 탄생할 때는 교육계의 비리를 우리가 청산하고 척결하고 그리고 아주 새로운 교육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우 아주 참신한 생각으로 참신한 뜻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것이 전교조가 이념화되고 또 정치적 도구로 전락을 해서 학생들을 이념의 정쟁으로 또 이념의 도구로 정치의 도구로 이렇게 삼아서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스승의 날을 맞아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교조에 몸담고 계신 선생님들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나라의 앞날 그리고 우리 이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성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우리나라 그 어린이집부터 이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보면
이 건물이 천편일률적으로 아주 획일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일제의 잔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이 한 클래스에 여러 명이 이렇게 수업을 받다 보니까 이 콩나물 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령 인구가 적어들어서 이 클래스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토론식 교육 또 창의적인 교육을 우리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우리가 교실, 학교부터 바꿔야 됩니다. 토론이 가능하게 또 우리 생각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런 하드웨어적인 학교, 교사 그리고 교실을 바꿔가지고 학생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그 속에서 생각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육 현장, 건물부터 우리는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옛날 건물은 못 바꿔도 새로 짓는 건물부터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뛰어놀면서 이렇게 사고가 경직되지 않고 창의력이 서슴없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치는 이 객관식 시험 또 이 대학 입시 수능 시험 이것을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교육 그리고 창의력, 통찰력, 상상력, 융복합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 이웃집에 사는 어느 어머님이 자기 과외 선생님이 이제 몸이 아파서 못 온다고 내일이 시험인데 잠깐 자기 아기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내일이 중간고사인가 시험인데 가서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까지 중간고사 여러 중학교에서 났던 문제를 그 엄마가 다 모아다 놓고 그걸 풀고 그리고 그 시험 문제를 제가 이제 푸는 것을 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니까 영어 이 복수형 그 명사의 복수형에 s가 붙느냐 es가 붙느냐 또 동사의 3층 단수 s를 붙이느냐 es를 붙이느냐 또 이 구두점에 느낌표를 붙여야 맞느냐 의문부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되느냐 이걸 네 쪽에서 고르는 그런 시험 문제더라고요. 그런 걸 학생들이 공부해 가지고 나중에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죠. 또 이 토익 시험도 마찬가지죠. 토익 시험 만점 맞아야 영어 잘 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하겠지만 토익 시험과 영어 실력이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자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관식 시험으로 하면 그 선생님들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중고등학교 옛날에 교복을 입었잖아요. 교복을 입다 이제 사복으로 이제 입는 옷을 자율화 시켰을 때 처음에 다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모든 학교에 교복을 안 입지 않습니까?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교육에 몸담고 계신 분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아마 힘이 들겠지만 모든 시험을 학생들의 창의력, 융복합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관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점차 초등학교부터 대학 입시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창의력, 논리력, 융복합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험 제도로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고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어린이집, 유치원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자가 하나 있는데,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재산이나 뭘 물려받은 거 없이 저가 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뛰어서 일종의 자수성가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노후에는 좀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 이렇게 정년퇴임하면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아들 내외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손자 보는데 매여서 저희 활동을 저희 여가 생활, 저희 은퇴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가 이렇게 손자를 돌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을 장려하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비로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저가 생각한 것은 저가 지금 젊은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설사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이 하나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상에 앉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탁상 공론 하지 마시고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들도 만나고 학부형들도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만나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면 3교대로 선생님을 써서 아침부터 저녁에 늦게 오면은 오전, 오후, 저녁을 이렇게 3교대로 선생님이 이렇게 맡아서 아이를 지도하면 형편에 따라서 오전, 오후, 저녁까지 맡기는 사람도 있고 오전만 맡기는 사람도 있고 오후만 맡기는 사람도 있고 이 부모들이 마음껏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마 아빠도 불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족들이 전부 손자 손녀에게 매여가지고 무슨 다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육아제도를 가지고는 출산도 인구정책도 결혼정책도 다 무용지물임을 우리 의정자들은 정말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흔히 저도 이제 대학에 한 40년 몸담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이 기업에서 이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면 이 대학에서 자기들 기업에 필요도 없는 것만 가르쳐서 쓸모없는 인재를 만들어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입사를 하면 회사에 들어오면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대학 교육이 우선해야 되느냐, 또 이 사회가 먼저 변해야 되느냐, 이 둘은 계란과 이 닭과 같은 이제 문제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회에서 각 기업체에서 공기업이면 공기업, 공무원이면 공무원, 여기에서 인재를 뽑는 기관에서 철학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인재를 뽑으십시오. 그러면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변합니다.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고 하시지 마시고 진짜 창의력이 있는 인재가 필요하시다면 그런 분야 시험을 쳐서 인재를 뽑으십시오. 그리고 영어 실력이 진짜 필요하다면 토익 시험 가지고 하시지 말고 하루 동안 붙들고 영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영어로 10자이고 20자이고 이 장문을 해서 제출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아마 영어 실력이 나올 것입니다. 토익 시험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뭐 입사 시험에 사지선다로 시험을 보고 취업에서 그렇게 하면 대학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또 이 유관 여러 단체에서 인재를 뽑을 때 거기서 창의력인 인재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학교 교육이 저는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육당국에 부탁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대학 교육은 대학 자율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도 각 지역에 교육청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다 이렇게 분정해서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육부에 몸담고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교육부 무용론이 많이 예전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에서 보직을 수행하면서 입학 부장도 해봤고 여러 가지 보직을 해봤습니다만 이 교육부에서 대학 정원을 얼마를 늘려준다 줄인다 그걸 갖다가 좌지우지 그걸 대학 구조개혁이라는 이러한 아주 현실과 맞지도 않는 구조개혁 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맞춰서 몇 점 이상이면 정원을 얼마 줄인다 몇 점 이상이면 정원을 얼마 늘려준다 이게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 대학 수는 많고 학령 인구는 적어가지고 지금 있는 대학 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각 대학이 서로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은 살아남고 죽여야 될 대학은 죽고 자유 경쟁 체제로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굳이 해야 된다면 국가 예산을 쓰는 예를 들어 국립대학, 서울대학이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충남대학, 경북대학 이런 여타의 대학 이런 대학에서는 지금 인문학을 하지 않죠. 인성교육을 각 대학에서 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순수학문을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국립대학, 국가의 예산을 쓰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이러한 국립대학은 국가의 먼 앞날을 대비해서 각 여러 분야의 순수학문, 기초교육을 담당케 하고 경쟁력 있는 서로가 선호하는 그런 전공은 사립대학에 맡겨 주십시오. 왜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국립대학에서도 공과대학을 운영하고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해야 됩니까? 그런 데서는 물리과, 수학과, 불문학과, 동문학과, 철학과, 역사학과 이런 취업에는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 않지만 먼 훗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여러 분야의 학문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야의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대학들이 자기들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은 제빵대학, 어느 대학은 자동차대학, 어떤 대학은 요리사를 만드는 대학 등등 각 대학이 특성화해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좀 교육부에서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 4년 길게 하는데 6년이지만 저는 평소 이 대학이
이 수도권 과밀화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대학이 수도권 서울에 있습니다. 각 지역으로 대학을 다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그럼 분산하면 인구가 이 수도권에 집중되지도 않고, 그리고 지역 발전도 도모할 수가 있고, 그리고 4년 동안, 또 5년 동안, 6년 동안, 대학 다니는 동안 4년 동안, 6년 동안은 우리 대학생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밖에 여타 문제로 신경 쓰지 않고 진짜 한번 인생에서 한번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거기서 기숙을 합숙을 하면서 한번 인생에서 한번 학문을 불태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한다든지 뭐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세금을, 돈을 지금처럼 막 그냥 나눠주지 말고 진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인재들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오늘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영향을 모아줘야 돼. 거기에다 우리가 돈을, 재정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여러 가지 저희 단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정말 교육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교육 방법을 가지고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생각, 철학, 교육 철학을 가지고는 우리나라 미래를 저는 절대로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의 백년지 대계 교육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고 뜻을 함께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에 계신 교직자, 교육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제가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기도. 날려보내기 위해 새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이 저희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저희를 사랑하듯 저희가 아이들을 사랑하듯 아이들이 저희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께 그러하듯 아이들이 저희를 뜨거운 가슴으로 믿고 따르며 당신께서 저희에게 그러하듯 아이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거짓 없이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있을 수 있듯 저희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힘차게 나는 날갯짓을 가르치고 세상을 올곧게 보는 눈을 갖게 하고 이윽고 그들이 하늘 너머로 날아가고 난 뒤 오래도록 비어있는 풍경을 바라보다 그 풍경을 지우고 다시 채우는 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저희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더더욱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